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잖아요 보통. 그렇죠. 밤이 깊어지면 응. 주치자들이 보통 많이 오는데 아 주치자들은 할 말 많지.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만취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, 예. 이제 그런 경우 보통 119 타고 나요. 그렇죠. 그 경찰차와 구급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끔 이렇게 오는데 웬만하면 119에서 들고 오죠. 이제 만취된 상태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멘탈 체인지잖아요. 이제 그렇지. 굳이 따지자면 멘탈 체인지긴 하지. 그래서 의료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은 이제 멘탈 체인지에 준하는 응. 처방이나 치료를 하잖아요. 예.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 보호자들이 봤을 때 응. 멘탈 체인지 같은 경우는 MRI나 CT를 찍는데 응. 거부한 적이 많은지. 거부가 약간 좀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보통 보호자는 따로 같이 안 와. 드렁큰이 왔어요. 당장에 우리는 브레인 워크업을 해야 되지. 그 브레인 CT를 찍었어요. 그다음 막 피 검사도 하고 라인 수액도 달고 하이드레이션 쭉 하고 있다가 이제 보호자랑 연결이 돼서 그때 전화가 예 누구누구 보호자분 병원 내원 가능하실까요? 일단은 뭐 주치자로 길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가지고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 이런 검사를 들어갔습니다. 딱 얘기를 다 했어요. 어유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서 막 왔어 병원에.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예, 하면서 그 환자 등짝 탁 때리면서 야 하면서 또 뭐라 하더라고. 결국 이제 멘탈 다 끼고 이제 집에 갔죠. 근데 다시 들어오더라고 보호자가. 아니 보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검사를 다 진행을 했느냐.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. 그 병원비를 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. 아까는 괜찮다 해놓고 또 고맙다 해놓고는 또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. 그때는 응급 상황이라 가지고 그때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멘탈 체인지가 머리 쪽 문제도 있지만 음. 심장 쪽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멘탈 체인지 그렇죠. 심전도 같은 것도 이제 처방이 나나요? 심전도 바로 내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주치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거의 풀 드렁큰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다 브레인 워크업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주치자에서 꽤 SDH, SH라든지 햄브리지드는 꽤 나오기 때문에 브레인 CT를 포기할 수 없어요. 브레인 무조건 찍고 거의. 어느 날은 잘 되고 네. 어느 날은 잘 안 되고 기복이 있는 날 있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날에 이제 상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럴 때 이제 본인은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어떤 노력을 또 했는지.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았어요. 웬만하면은 다 괜찮았고 큰 기복이 없어가지고. 근데 유독 그런 날이 예를 들어서 라인 실패하는 게 제일 많겠지만 그때는 다른 일을 좀 많이 했어요. 액팅 만약에 둘이서 일을 한다. 너가 라인 좀 다 잡아줘. 내가 똥오 좀 다 치울게. 에네마 콘스티페이션 유린. 내가 델리버리 다 갔다 올게.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하지 않았나.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응급실 간호사에게 일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필요한 거 약간 좀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응급실에 내 목숨을 안 바쳤으면 좋겠어.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냥 전 단 하나의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담으로 뭐 유튜버가 주업이고 간호사가 부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 생계 수단입니다. 그냥 밥 벌어먹는 수단이고 물론 그 일하는 와중에는 그 순간만큼은 프로페셔널 해야 되겠죠.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프리세터 같은 경우 총 몇 명 가르쳤을 때까지? 나 한 명, 딸랑 한 명. 한 명? 저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프리셉터를 많이 안 했어요. 진짜 한 명, 두 명 뭐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딱 한 해만 한 거네요. 진짜 딱 한 번 하고 그 제 동기들이 한다거나 제 후배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제 1년 선배가 한다거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혹시 프리셉터 할 때 이제 프리셉터에게 주는 뭐 따로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따로 뭐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교육하는지. 그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.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고 뭐 객관적인 자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굳이 활용을 크게 안 하는 편이고 나중에 그 모르면은 그 참고하라 이 정도고 무조건 실전이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실질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주죠.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. 저는 이제 신규들 봤을 때 신규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면은 지식적인 부분이나 술기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결정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
보통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. 우선순위는 사실 경험이죠. 근데 이게 아까 뭐 팀 간호냐 펑셔널이냐 물어봤는데 우리는 펑션이니까 사실 차지들이 그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져 주니까 사실 액팅들은 듣고 하면 되고 나중에 자기가 차지 봤을 때도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배워가는 된다고 보는데, 근데 처음부터 팀간으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 차팅 다 하고 그 환자를 다 봐야 되고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애로사항이 좀 많긴 하겠다. 그거는 파이팅 하세요. 옆에서 배우세요. 어쩔 수 없네. 우리 병원 와도 돼. 지금까지 8년 일하면 신규 강사들을 많이 봤을 텐데 예. 매년마다 신규 강사 볼 때 신규 강사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아쉬운 점이 있다면? 약간 너무 옵저베이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. 이게 학생 때 습관이 좀 있어요. 약간 좀 더 적극적이어도 되는데 많이 좀 머뭇거리는 거, 그게 좀 많이 아쉽죠.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다. 그렇죠. 너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냥 하는, 뭐 그때 아니면은 잘 안 하는 거. 낯선 곳에 왔으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.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 거. 뭐 물론 그게 나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약간 좀 이런 눈치 보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배우려는 그런 거, 그런 자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선배로서 이제 만약 신규가 방금 말한 나대듯이 이렇게 막 먼저 나서려고 막 하면은 선배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사람. 아, 너무 나대는 건 당연히 좋지 않아요. 왜냐 저도 모르는데 시방향 가가지고 작살지기 놓으면 어떡해. 그건 또 아니지. 그건 또 아니고 그냥 최소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가르쳐준 대로만 요렇게만 하면 된다.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. 이건 뭐 이런 거죠.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. 그렇죠, 그렇죠. 겁 안 냈으면 좋겠어. IV 라인 제일 겁내하잖아. 그런 거 몇 번 터트려도 돼. 아, 물론 환자한테는 안 좋지만 한 번 터트린다 그러면 바로 날 불렀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그 나 부르는 거 눈치 보는 것도 있거든. 이 시니어들을 부르는 거 진짜 난 괜찮은데. 선배로서 같은 근무에 후배 간호사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지. 힘든 부분 좀 그런 거. 아무래도 간호사들도 사람인지라 바쁠 때 환자들한테 약간 좀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. 약간 좀 또 경상도다 보니까 말이 좀 억세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약간 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좀 보는 걸 좀 힘들어요. 진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. 그거를 내가 좀 제재를 해주고 싶은데 얘 나름대로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. 진짜로 안타까워 그거.